22램 오늘의 코인 맨날 22램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굳이 붙여야 되나 싶긴 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홍보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나름 뭐 굳이 안 붙여도 되면 안 붙이고 너버스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는 편인데 너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알고 있기도 하고 좀 중국계 코인 중에서는 괜찮다 생각하는 코인 중 하나라서 저도 볼만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요청해 주신 거니까 간단하게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번 봐볼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널버스라는 토큰은 유니버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얘네도 스케일링 프로젝트예요. 뭐 말만 이래. 그러니까 이게 현혹되면 안 돼요. 뭐 우리는 뭐 어쩌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고 그냥 그 핵심만 보면 됩니다. 얘네 뭐예요? 확장성, 스케일링, 레이어 2 그냥 그 카테고리예요. 너무 얘네 그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막 알아가지고 얘네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대 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 코인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널버스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레이어 2 프로젝트이고 디앱이나 이런 걸 최적화해주고 그리고 뭐 보니까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 디앱 같은 거를 할 때 얘네가 너버스가 권한을 가지지 않고 보안만 하고 그 모든 편집이나 그런 탭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너네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냐면은 그만한 그거를 구성할 능력이 안 되는데 굳이 너버스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코스모스 SDK나 그런 폴카닷의 파라체인 이런 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결국에는 얘네는 확장성 위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네 맘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지갑과 솔루션을 커스텀하고 어떤 자산과 블록체인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한 그런 캐치프라이즈가 유니버셜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보면은 뭐 안정성, 탈중앙 이런 거 똑같은 말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반이 되어야지 안정성이 없고 탈중앙가 없으면 블록체인 쓸 이유가 있어요? 불편하게 수수료 더 많이 떼어가면서 그냥 인터넷 모뎀 쓰지. 대단한 말입니다. 로드맵 같은 거 있고 로드맵 같은 것도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너버스 개발자들이 그렇게 예, 대충 개발한 애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국에서 그래도 오래 개발했던 애들이고 이제 투자사 한번 보자면은 폴리체인 캐피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멀티코인, 후오비 저는 이 정도가 보이네요. PSN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고 폴리체인 같은 경우가 폴리체인이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랑 그쪽 계열이어가지고 꽤 큰 맞나? 어쨌든 꽤 큰 회사입니다. 그러면 해시넷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여기 주요 인물들 보면 알겠지만 다 중국인입니다. 다 중국인들. 아니, 중국인들 막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중국도 그런 IT 쪽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그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모두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얘네는 보면은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같은 레이어 2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드 체인이랑 플라즈마는 거의 다 죽었어요. 얘네가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고 호환성이 별로 좋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옵티미즘이랑 ZK 롤업 같은 걸로 넘어갔거든요.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는 조금 옛날 스케일링이에요. 뭐 이런 건 아까 말했던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대비할 필요가 없죠. 웃긴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이오스 뭐 이런 거랑 비교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다 비교하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왜냐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좋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폴리체인 캐피탈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토큰 세일을 코인리스트에서 했어요. 코인리스트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코인리스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그런 토큰 세일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인리스트 덕분에 이제 그 성공 그 몇 배? 막 플로우 유명한 게 플로우, 미나 뭐 괜찮다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이 했죠, 코인리스트에서. 그리고 후오비가 투자했잖아요. 당연히 후오비 파트너십이죠. 에코시스템인데 거의 다 중국계 코인이라서 거의 중국계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도.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말 많이 해줬으니까 널버스 문제가 뭘까요? 너무 순수 중국계예요. 순수 중국계. 옛날에 거래소든 뭐 채굴자든 모든 그런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중국이 쥐고 있었을 때는 중국계 코인이 탑이었습니다. 네오, 퀀텀, 뭐 비트코인 캐시, 또 뭐 있지? 온톨로지. 중국계의 코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강했고 그 자본도 세고 펌핑도 좋고 유동성도 많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패권이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달러 위주로 많이 넘어가면서 확실히 중국의 코인들 힘을 못 씁니다. 펌핑은 하는데 옛날만큼 그 막 화려하게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너버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술 자체는 괜찮습니다. 기술 자체는 괜찮고 파트너나 투자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네는 자기 블록체인은 보안이랑 탈중앙화 그런 것만 담당하고 그 위에서 뎁들을 만들어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쉽게 진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약간 프랜차이즈화를 시켜야지. 야, 우리가 돈 대줄게 해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프랜차이즈 시켜서 야, 다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위에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이만큼 해. 이게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솔라나도 그렇고요. 이런 탭들이 하기 편하게 해줘야 조금 들어옵니다. 왜냐면 지금 블록체인 그 풀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그걸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블록체인 이런 바닥을 이게 블록체인 그 인재들을 바닥을 형성하는 애들은 막 대학생도 있고 그럴 거예요. 관심 있어가지고 공부 좀 한. 그리고 이제 초기에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약간 권위자고 이더리움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권위자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도 10년? 지금 이제 한 12년? 근데 그것도 다 초기에 같이 공부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커스텀 할 수 있는 걸 해준다? 제공한다? 근데 이 개발자들이 그럴 능력이 있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오류나 그런 부작용을 다 감당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얘네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줬다 했는데 오히려 애매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뷔페가 돼버린 거예요. 뷔페 맨날 가요? 뷔페 맨날 안 가죠. 물론 맨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뷔페 맨날 안 가죠. 그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 할 때 뷔페 가죠. 널보스는 약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으면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체인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 그런 다른 중국 코인들처럼 펌핑 덤핑이나 하고 그냥 때려 넣기만 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장기적으로
될까는 모르겠다. 총 공급량 무제한이죠. 지금 유통량 330억 개.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보여준 게 없는데 이렇게 가격이 높을 수가 없죠. 시총 216이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랭킹. 다만 이제 폴리체인 캐피탈이라는 그 든든한 백커가 있고 얘네가 아예 그냥 스캔 같은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전망이 좋지 않다 그렇게는 안 봐요. 근데 이제 얘네가 근본이고 막 메이저, 그러니까 제가 메이저라 하면 그래도 한 2, 30위권 안에는 들어야죠. 요새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한 그래도 한 메이저라 하면은 그래도 2, 30권? 그래도 2, 30권 안에 들어야죠. 보면은 바이낸스에서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 이야기 하셨는데 빗썸에서도 조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널보스 사지 마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풀차트인데 지금 최저가 대비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얘네가 그 당시 코인 리스트 하고 굉장히 핫했던 거 생각하면은 막 지금 그렇게 막 가격이 높거나 그러진 않은데 얘도 펌핑성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얘가 그 메이저 코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 보고 막 오래 홀딩하고 막 그럴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 보이면 살 수는 있고 매집을 해서 뭐 팔 수는 있는데 얘는 막 나중에 막 엄청난 코인이 될 거니까 이거 막 매집해가지고 막 10년 후 보고 5년 후 보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